괴담에서 귀신은 보통 네 발로 기어다니던데 이유가 뭘까? 묘사가 세니까? 상상했을 때 무섭잖아요. 아, 무서워. 아, 뭐야 이거. 무섭잖아.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정호야 미안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초등학생 때 이야기인데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된 당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여름방학 직전이었을 거야.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하기 직전? 어쨌든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지. 그때 당시 초등학생들이 놀만한 곳은 딱히 없었어. PC방 그런 것도 없고 오락실도 엄청 멀었거든. 여튼 놀 곳이 없어서 친구들은 곧장 우리 집에 자주 들렀거든. 근처엔 좀만 걸어가면 하천도 있고 아파트 단지도 꽤 커서 놀이터도 크고 무엇보다도 고물상이 많았거든. 쬐깐한 그런 게 아니라 막 폐차된 찌그러진 차들도 쌓여있고 가전제품도 쌓여있고 좀 많이 큰 고물상도 있었지. 나랑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놀다가 질리면 곧장 고물상 뒷문으로 들어가서 놀고 그랬어. 물론 놀다가 걸리면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만 말이야. 그날은 금요일이었는데 개교 기념일이었던 것 같아. 학교도 쉬니까 나는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같이 놀 친구들을 만나러 갔지. 근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찾아가 보니까 다들 부모님이랑 계곡에 놀러 갔거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집에 없더라고. 우리 집에서 제일 먼 집에 사는 정호네 집에 찾아갔는데 유일하게 정호만 집에 있더라. 정호도 마침 자기 부모님도 일하러 나갔고 심심했는지 놀자고 밖에서 부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나랑 정호는 둘이서 친구들 좀 찾아보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녔지. 근데 결국 다른 애들은 아무도 집에 없더라고. 결국 둘이서만 놀았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둘이서만 노니까 금방 질리더라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고물상이 떠올랐나 봐. 어느새 우리 둘은 고물상에 와 있더라고. 큰 고물상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 친구들이랑 나는 평소에 구역별로 TV 코너, 냉장고 코너, 자동차 코너 등등 구역별로 나눠진 걸 그냥 그렇게 부르고 놀았어. 그날은 정호가 냉장고 코너에 가서 놀자더라. 냉장고 코너는 말 그대로 냉장고만 있는 곳이었는데 가면 냉장고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쌓여 있거든. 거의 2층 좀 넘는 높이? 아무튼 엄청 높이 쌓여 있었어. 나랑 정호는 냉장고 코너에서 놀다가 냉장고 틈에 숨어서 지나가는 아저씨들 몰래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호가 자기가 엄청난 걸 찾았다고 오라고 하대. 나도 궁금해서 따라갔지. 가보니까 엄청 큰 진짜 봉고차만한 냉장고가 있더라. 군대 가서 그런 냉장고를 봤었는데 아마 영업용 냉장고거나 창고 저장용이었을 거야. 은색 스테인리스에 엄청 크니까 우린 엄청 신기해했지. 한참을 뚜껑 열어보고 막 놀고 있는데 정호가 갑자기 냉장고에 들어가 보겠다대. 정호가 냉장고에 들어가 보겠다니까 난 말렸지. 냉장고가 엄청 큰 건 맞는데 안엔 어둡거든. 막 귀신도 나올 것 같고. 내가 말리니까 얘는 오기가 생겼는지 들어가서 10분 있다가 나올 거라는 거야. 나는 무섭다고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밖에서 아저씨들 오는 거나 망보고 있으라 하더라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역시 무섭고 알았다고 하고 나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어. 다시 한번 말려봤는데 정호는 기어코 들어가서 문을 닫더라고. 어쨌든 여기서 노는 걸 아저씨들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나는 망을 보고 있었어. 정호가 들어가고 하늘을 봤는데 어느새 해도 지고 있더라. 누런 하늘이었으니까. 한 5분쯤 지났나? 정호가 문 좀 열어달라고 하더라. 아까까지만 해도 손으로 잘만 열었으면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스텐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힘을 줬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 그제서야 왜 정호가 열어달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분명 아까까진 잘 열렸었는데 영업용 냉장고라 그런가 무슨 잠금 장치가 있었는 걸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정호는 안에서 밀고 나는 밖에서 미는데 결국 문이 안 열렸어. 문이 안 열리니까 둘 다 겁먹기 시작했지. 바보야, 그러니까 왜 들어갔어, 이 송충아, 강아지야 하면서 둘이 싸우기 시작했지. 어쨌든 문은 안 열리고 나는 부모님들을 부르기로 했어. 정호야, 미안해. 금방 부모님들 불러올게. 조금만 참아. 나 금방 온다 하니까 정호도 알았다고 빨리 와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 집에 가니까 엄마가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 막 멸치 볶고 오뎅 볶음도 하고 저녁을 차리고 계셨어.
엄마한테 고물상 얘기를 좀 꺼내려고 하니까 좀 겁나더라고. 평소에 고물상에서 놀다가 걸리면 어마무시하게 혼났었어. 그 위험한 데를 왜 가냐, 고물에 깔려 돼질 수도 있다 등등 무서운 말로 혼나고, 정말 혼날 땐 회초리로 맞기까지 했었거든. 어쨌든 엄마한테 말하는 게 겁났고, 그리고 이걸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지.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더라고. 근데 아빠 손에 검은 봉다리가 들려있더라. 잘 보니까 동네 치킨 봉다리더라고. 반반 무만이로 치킨 한 마리 싸우셨더라고. 이걸 기억해? 그때부터였던 것 같은 게 치킨에 정신 팔려서 정호도 잊어먹게 되더라. 그날 저녁에 치킨 맛있게 먹고 정호도 까먹어버렸지. 어쨌든 그렇게 정호를 까먹어버렸어. 토요일날 아침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가 바쁘게 준비하고 있더라. 엄마 뭐해? 하니까 계곡 갈 준비한대. 고모도 내려왔다고 계곡 놀러가자고 하시더라. 나도 아싸 하고 바로 준비하고 토요일 하루 종일 계곡에서 놀고, 냉장고에서 평소에 못 꺼내 먹던 음료수도 막 꺼내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지. 계곡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면서 피곤한지 차에서 바로 잠들어 버렸어. 토요일도 그렇게 순삭이 되더라고. 일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동생이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대교 방송에서 야이바랑 부메랑 파이터 보고 있더라. 아침부터 TV 보고, 점심에는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교회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오고, 일요일도 피곤해서 집에 오자마자 잤던 것 같아. 그렇게 월요일이 됐다. 월요일? 아직 방학 안 했으니까 학교 가야지. 엄마가 싸준 가방 들고 등교를 했는데 교문 앞에 누가 전단지 같은 걸 나눠주고 있더라고. 가까이서 보니까 딱 봐도 정호네 엄마였어. 아 맞다, 정호. 그제서야 냉장고에 두고 온 정호가 기억나더라고. 아 진짜 큰일 났다, 엿됐다 하면서 등교하다 말고 뒤돌아서 고물상으로 달려갔어. 살면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고물상에 뛰어가서 정호 찾으려고 냉장고 코너에 가봤더니 냉장고가 사라지고 없더라. 그냥 냉장고 코너 자체가 사라졌어. 그 많던 냉장고가 진짜 싹 다 사라져 있더라고. 진짜 집채만하게 많았는데 그냥 다 사라져버렸어.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하고 고물상 다 돌아봤는데 진짜 없더라. 일단 포기하고 학교로 다시 갔는데 등교하다 말고 갔다 온 거라 이미 수업도 시작했고, 집도 가까우면서 왜 늦게 등교했냐고 선생님한테 혼났어. 혼나면서도 정호 생각밖에 안 나더라. 어떡하지? 이걸 말해야 되나? 누구한테 말하지? 정호네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이미 사라져버린 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말 안 하기로 했어. 그 이후에 우리 집은 이사해서 중학교 때부턴 다른 동네 학교로 다녔거든. 뭐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정호 이야기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 못 찾았다나 봐. 최근에 대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근처 지나갈 일이 많은데 평일날 지나가면 교문 앞에 정호네 엄마가 아직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팻말인데 팻말에 달린 사진 보면 딱 봐도 정호야. 그냥 끝이야. 냉장고 채로 사라졌는데 유괴범이 잡아갔는지 그냥 실려갔는지 누가 알겠어? 정호야 미안해. 여기까지가 정호야 미안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친 초딩 때부터 싸패였던 글쓴이의 괴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코너에 있던 고물상에 있었던 거잖아. 그게 어떻게 됐겠어. 대형 포크레인 와가지고 집어가지고 다 으스러지고 해가지고 정호는 거기 냉장고 안에 갇혀가지고 굶어 죽었거나 그렇게 으스러져서 죽었거나 했겠죠.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자체도 너무 무섭고, 글쓴이가 정호를 그냥 그 상황에서 까먹어버린 것도 진짜, 아니 반반 무만이 치킨이 너무 좋았나봐. 그리고 어릴 때는 진짜 혼날 만한 일이긴 하잖아. 그래서 말을 못할 법도 하다 싶기도 하고. 예. 근데 그걸로 사람이 죽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잔인하고 안타깝네요. 예. 말투가 전혀 안 미안한 어투라 화남.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소름 돋고, 하루 이틀 있다가 구조됐을 줄 알았다고요? 근데 고물상 그 넓은 데서 그걸 어떻게 찾아. 고물상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진짜 끔찍합니다. 근데 진짜 아니겠죠? 예. 에바잖아. 에바. 사실 세상에 실종 사건이 얼마나 많아. 근데 이 글을 쓴다고 해서 뭐 범인이 찾아지는 것도 아닐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고물상이 그냥 전국으로 다 있었으니까 이거 쓴다고 해서 막 잡힐 것 같지도 않고.
해외로 수출되었을지도? 있을 법해. 근데 해외로 수출되어서 거기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린아이 시체가 발견되는 거임. 그런 이야기도 진짜 좀 상상하니까 소름 돋네요. 압착기로 압축되었을지도. 부모님도 불쌍하고 냉장고 안에서 무서웠을 애도 불쌍하고. 실종 아동이 정말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실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글쓴이 상상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1999년인가 1년인가 그 소연이 실종 영상, 그런 아날로그 호러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실종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실종되었을까 하는 그 상상력이 대단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게.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작가분, 이 글쓴이 분도 실종 아동들이 어떤 식으로 실종되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괴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정말 무서운 괴담이었고 재밌었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이야기는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던 썰입니다. 선생님과 관련된 괴담이에요. 내가 초딩 때, 선생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 선생은 기억남. 2학년 2반 김명필. 틀딱에 안경 끼고 해골같이 마른 50-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담임이었는데 정말 개 같을 정도로 남녀 차별이 심했음. 사실 이 시절만 해도 남녀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남자는 겁나 패고 여자는 살짝 패고 그랬긴 했지만 이 선생은 진짜 겁나 심했음. 문제 틀린 문제수마다 빠따 맞는 체벌에도 여자애들은 체벌 안 받고 딱밤 한 대 맞고 끝나거나, 단체 기합으로 운동장에서 토끼띠 돌고 있을 때도 여자애들은 의자에서 쉬게 한다거나, 남자애들은 겁나 험하게 다루고 지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감정 해소용으로 패고, 여자애들한테는 상냥하게 해서 여자애들 사이에선 인기 좋지만 남자애들 사이에선 걔 말도 안 되게 욕 나오던 선생이었는데, 음악 시간에 갑자기 선생이 픽 하고 쓰러짐. 애들 잠깐 벙치다가 남자애들이 와 김명필 죽었다 라고 환호성 지름. 나도 덩달아 환호성 지름. 그리고 여자애들은 헝헝하고 겁나 울어댐. 이 뒤 소란 듣고 온 다른 선생이 사태 파악하고 그 선생 부축하고 어디론가 감. 근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막 옮기더라. 그 후 담임선생 바뀜. 들리는 말로는 뇌에 머시기로 죽었대는데 내 학창시절에 가장 기억 남는 사건이었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채팅창에 인과응보를 하시는데 그렇게는 안 느껴지고, 선생이 잘못했는데 사람이 죽은 거 가지고 이제 환호성할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애들은 또 어리고 당한 게 있으니까 앞에 정말 미워하던 선생이 픽 쓰러지니까 환호성을 질렀고, 다들 환호성 지르니까 자기도 환호성을 지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 반의 남자애들은 다 사람이 죽었는데 환호성 지른 사람이 된 거잖아. 그게 좀 소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애들 잘못은 없지. 근데 좀 안타깝게 된 거죠. 좀 어렵네. 근데 환호하면서 죽었다고는 생각 안 하긴 했겠죠. 본인들 입장에서 악마 같은 사람이 쓰러지니까 좋아서 소리를 지른 건데. 아무튼 섬뜩합니다. 여기 또 이 글 올려주신 분이 글을 썼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인터넷의 모든 썰이 다 진실이란 보장은 못할 뿐더러 이게 왜 무섭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저 썰 속 광경을 상상해봐도 선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저 새끼 죽었다면서 환호성 지르는 남자아이들과 그걸 보고 울어대는 여자아이들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을 그 교실 안의 모습을 떠올리니 뭔가 기괴하면서도 기분이 이상해진다. 저 인간이 마지막까지 의식이 남아있어서 평소에 그렇게 차별했던 학생들이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던 소리를 어렴풋이 듣고 있었다면 대체 무슨 심정이었을까? 확실히 업보는 제대로 치른 듯 이라고 이렇게 쓰셨네요. 여기에 좀 기괴하네. 여자애들 울고 있고 남자애들 소리 지르고 있고 와 하고 있고 김명필 죽었다 이렇게. 아무튼 여기까지가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던 썰이었습니다. 이 얘기도 진짜 개징그러운데, 혹시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예전에 거실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여자 본 적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새벽에 자다가 어떤 소리 때문에 깼는데 장판에 손가락 부딪히는 소리? 튕기는 소리? 타닥타닥타닥 막 이런 소리가 되게 빠르게 났음. 동시에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지지직 소리 같은 것도 같이 났음. 소리가 멀어지다가 가까워지다가 하는데 너무 거슬려서 잠을 못 자겠길래 일어나서 방문 열고 나갔더니 어떤 여자가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거미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속도였음. 빨리 감기 한 것처럼. 타닥타닥 소리도 라디오 주파수 소리도 그 여자한테서 난 거였음. 놀라서 얼어 있었는데 창밖에서 뭐가 크게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고개를 팍 들더니 미친 듯이 기어서 창문 밖으로 몸 구겨 넣더니 그렇게 나가서 사라짐. 그 얼굴이 옆에서 보였는데 얼굴이 없었음. 단면만 있었음. 누가 안면부를 작두로 잘라간 것처럼. 그래서 바닥에 얼굴을 쳐박고 있었나 보.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또 댓글이 있는데 바로 읽어볼게요. 미친, 그 얘기 생각난다. 차 타다가 귀신 많은 곳 지나갈 때 동전 같은 금속 물질 창밖으로 던져서 소리 나게 한 다음 귀신들 시선 돌린다는 거. 점점. 소리가 났기 때문에 어그로가 끌려가지고 이제 귀신이 나간 거였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얼굴에 그 딱 잘려가지고 단면이 보이는 얼굴인 거잖아. 마치 그 진격의 거인에 기어 다니는 그 거인 있잖아요. 거대한 녀석. 그 단면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귀신의 얼굴이 단면이 딱 드러난 모습, 여기가 잘려져 있는 모습을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이 글은 그 상상을 하게 해주니까 되게 무서웠달까? 괴담에서 귀신은 보통 네 발로 기어다니던데 이유가 뭘까? 이유는 그냥 그거죠. 네 발로 인간이 기어다닌다는 게 되게 묘사가 세니까? 상상했을 때 무섭잖아요. 무섭잖아. 근데 그냥 귀신이 안녕하세요. 아, 귀신입니다. 이러면 안 무섭잖아. 이러고 와야 무섭잖아. 그래서 기어다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 그래도 너무 무서워. 저 사람 뭐야? 정글북이야 뭐야? 자, 아무튼 잘 읽어봤고요. 자, 오늘 참 무서운 얘기 많습니다. 오늘 좀 열심히 좀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괴담은 아니고 꿈에 자꾸 가족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와 라는 이야기입니다. 꿈에 자꾸 가족들 모습을 하고 가족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나오기만 해도 위화감이 느껴짐. 꽤 어릴 적부터 꿨는데 어릴 땐 이게 분명 꿈이라는 걸 인식을 했단 말임. 내 가족은 안 할 법한 행동을 하고 내 가족의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위화감도 크고 꿈이라기엔 내가 예상하지 못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현실과는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꼭 자유의지라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음. 그 사람들만 나오면 꿈이 좀 이상해짐.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 행동이나 성격을 나름 잘 따라해서 위화감이 덜해지고 나도 이게 꿈속이라는 걸 까먹거나 눈치채지 못할 지경이 됨. 예전엔 내가 현실과 다른 점을 짚어주면 실패했네, 눈치챘네 하고 돌아가거나 깨어났는데 요새는 현실과 다른 점을 내가 눈치채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꾸며내기 시작함. 아니면 내가 눈치채기 전에 미리 거짓말을 하거나 해서 날 계속 꿈에서 붙잡아 두려는 것 같음. 그러다가 목적이 뭔지 몰라도 달성됐는지 이만큼이면 됐다 하면서 돌려보내줌. 대체 왜 이런 꿈 꾸는지 겁나 미스테리임. 여기까지가 괴담은 아니고 꿈에 자꾸 가족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와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서큐버스가 모종의 뭔가 액체를 다 모으면 목표 달성인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꿈속의 이 가족들도 꿈 에너지 같은 거를 다 모으면 딱 되는 거 아니야? 할당량을 채워서 그냥 이제 가도 돼. 꺼져.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무섭다. 왜냐하면 제가 가족 관련 괴담 나올 때마다 하는 말이긴 한데 가장 좀 항상 그대로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들은 뭐 다 모습이 많이 바뀌는데 내 가족들은 그대로인 느낌이잖아. 항상 그대로인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면 거기서 위화감이 엄청 들고 되게 무섭단 말이야. 자꾸 진화하는 거잖아.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꾸며낸다라. 아니 나 진짜 엄마야. 너 몽고반점 아직도 있잖아. 뭐 이런 얘기. 근데 다 이 글쓴이의 뇌 속에 있는 정보니까 거짓말하기 쉬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 꿈이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쓴이도 이제는 이제 이게 꿈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거 아니야. 그 특이점이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네요. 자, 괴담은 아니고 꿈에 자꾸 가족들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 괴담 재밌냐 마냐 요즘 척도 중에 하나가 괴담은 아니고 라는 말을 붙이면 재밌을 공산이 큽니다. 괴담은 아니고라고 하면 되게 재밌어. 약간 라이트한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줘서 그런 건가? 카그라스 증후군 같다. 지인이 아닌 지인을 흉내내는 타인으로 느끼는 병. 개 무서운데요? 카그라스
증후군. 관련 썰이 있나봐. 개무서워. 나무 위키가 있는데 요거 살짝 볼게요. 캡그레스 증후군이래요. 카그라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고, 주변의 친구, 배우자 혹은 가족이 그들이 아니라 그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으로 뒤바뀌어 있다고 믿는 정신병이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분신이 있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뭐냐고 젠장. 조현병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지만 뇌손상이나 치매 등의 이유로도 발생한다고 한다. 우와, 이거 좀 마음 아픈데? 가족이나 여타 가까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분비되는 뇌 내 물질이 질환 등으로 인해 분비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이 모습은 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다는 익숙함과 아늑함 등등은 느껴지지 않는 바람에 저 대상은 내 가족과 얼굴만 같은 타인이라고 망상하게 되는 것.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픈 증후군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는 뭐 만족감이라든가 따뜻함 이런 게 없어진 거잖아. 뇌 속에서 그 호르몬 그게 분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가슴 아프네요. 진짜 무섭다. 저는 치매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을 구성하는 게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의 기억이 다 사라지면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억들이 모여서 나의 사고방식과 뭐 그런 것들이 다 정립이 된 건데 기억이 싹 다 사라지면 그건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치매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까그라스 증후군, 깹그레스 증후군 이거 상당히 무섭네요. 자, 아무튼 다음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반쪽짜리 예지몽입니다.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 해몽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지식인의 글이 올라온 거죠. 엘리베이터에 친구랑 타고 있었고 1층을 눌렀습니다. 잘 내려가다가 딱 1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13층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더니 갑자기 최하층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황해서 안전봉을 잡고 추락에 대비하려 했지만 자세가 안 잡아지더라고요. 추락 후엔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일어나니까 5시네요. 현 고3임에도 솔직히 좀 공포스러웠던 꿈이라 해몽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13층이 가진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두 번째, 해몽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올라온 거고 여기 답변이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 추락하는 꿈은 13층에 특별한 의미는 없고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하여 1층을 눌렀는데 13층에 올라갔다가 최하층까지 곤두박질 쳐진 꿈은 신분이 하락하고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는 꿈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은하신 님이 달아주셨는데 질문자가 여기에 대댓글로 근황을 알립니다. 반쪽짜리 예지몽인가 봅니다. 글 올린 뒤 1주 뒤 월요일 엘리베이터에 전원이 잠시 내려갔고 그 다음 주 엘리베이터 불이 거의 다 나갔었네요. 사진을 올리고 보니 충수도 이상하네요.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아 글 한번 올려봅니다. 사진이 이래. E1이라고 돼 있어. E1.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꿈에서 봤을 때 13층이라 했잖아. 근데 E1을 거울 모드로 보면 13이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저거를 거울로 보면 13이 되잖아요. 꿈속에서 거울을 본 건가? 여기 한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진 자체가 반전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E1 대체 뭐냐? 뭔 생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 후속 이야기 더 있다고요? 오 마이 갓. 무서워. 뭐야 이거. 요걸 아예 그냥 이렇게 180도 이렇게 뒤집어도 13층이 되는구나. 근데 13층 곤두박질이구나 이게. 와, 소름 돋아. 뭔가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 아무튼 섬뜩하네요. 여기까지가 반쪽짜리 예지몽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